네, 이번 강의는 컨테스티드 옥션 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파트너가 비딩을 하고 우리 편이 비딩을 하고 상대방이 원노 트럼프 오버콜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비딩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딩이 노스가 이게 이쪽에 노스가 NORTH잖아요. 근데 NOUTH인데 사우스를 제가 노스로 바꿀 때 이 앞에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 NORTH인데 그래서 자 지금 노스가 원 스페이드 오픈을 했어요. 지금 이 이제 노스 핸드 두 개가 보이시죠? 자 같은 핸드로 원 스페이드 오픈을 했는데 이스트 상대방이 원노 오버콜을 했습니다. 스트롱 노 트럼프 오버콜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15에서 18장까지가 되겠죠. 이때 사우스가 더블을 했어요. 자, 파트너가 오픈했을 때 원노 트럼프 오버콜이 오면 응답자는 9점 이상이면 만사 제쳐두고 일단 더블부터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점 이상이면 무조건 더블을 해라. 좋은 리드를 할 수 있는 좋은 수투가 있는 8점도 더블 하라 라고 마이클 로렌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자는 9점 이상이면 HSP 9점 이상이면 일단 더블부터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때 이제 방금 이야기했죠. 9점 이상이면 항상 더블을 하고 8점 핸드도 좋은 수트를 가지고 있다면 페널티 더블을 해라. 기본적으로 이 더블은 페널티가 되겠죠. 페널티가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파트너가 그렇게 페널티 더블을 했는데 이 이제 노스 요 핸드를 어떻게 비딩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11점 사실 좀 약한 점수로 오픈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약한 점수로 오픈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점수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디펜스를 생각을 하고 해보면 파트너가 스페이드 리드를 할 것이 예상이 되죠. 원 스페이드 오픈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봤을 때 위에 핸드는요, 스페이드보다는 하트가 훨씬 퀄리티가 좋죠. 바디 카드가 굉장히 좋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는 디펜스보다는 비딩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핸드는 자 파트너가 더블을 하면 투스터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투하트 비딩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5-5 핸드겠죠. 5-4로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래 핸드를 보시면요. 같은 11점이에요. 같은 11점인데 파트너가 스페이드 리드를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디펜스를 해도 충분한 트릭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같은 11점이지만 이런 핸드로는 투아트 하지 말고 그냥 패스하라는 겁니다. 디펜스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충분히 다운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파트너가 더블을 할 때 오프너는 위크라고 해서 무조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위크라 하더라도 충분하게 디펜스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패스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디스트리뷰셔널 핸드, 그러니까 쉐입이 굉장히 좋은 핸드로는 이렇게 오프너들이 파트너가 더블하면 다른 수트를, 세컨 수트를 비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마이클 로렌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크하거나 디스트리뷰셔널 핸드라고 해서 그
수트를 비딩하는 게 아니라 위크 하면서 디스트리뷰션을 하다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그럴 때 수트를 비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내가 좀 약하게 오픈했다라고 해서 무서워서 더블을 걷어들이는 이런 액션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파트너가 더블을 했다면 디펜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펜스 밸류를. 그렇다면 자, 방금 이야기했죠. 오프너는 위크 오픈이나 디스트리뷰션을 핸드라고 해서 무조건 더블을 거둬서는 안 되고 두 가지 모두 해당될 때만 거두어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핸드를 한번 볼까요? 자, 파트너가 더블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원노 오버콜을 했을 때. 자, 이 핸드라면 HCP 10점이니까 사실은 점수상으로는 약한 핸드고 디스트리뷰셔널 핸드가 되겠죠. 그런데 파트너가 스페이드 리드가 예상이 될 때 스페이드 리드를 해준다면 내 손에 거의 6트릭의 디펜스 트릭이 있잖아요. 스페이드 5개, 하트 에이스. 그러니까 이 핸드로 굳이 상대방을 살려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핸드로는 그냥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트릭이나 가지고 있는데 파트너가 9점쯤 있으면 분명히 다운 시킬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패스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핸드로는 패스해라는 것. 6장이라고 투스페이드 비딩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대개의 경우요. 스트롱 노트럼프가 왔을 때 파트너가 더블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운시키면 그게 탑보드예요. 우리가 뭘 비딩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다운 1, 2 시키는 것이 다운 2 시키면 무조건 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팀게임에서 스트롱 노트럼퍼가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게임 컨트롤이 있을 가능성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디펜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이제 핸들을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핸드 보면은 12점이에요. HCP 12점. 자, 그런데 스페이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클럽으로 도망가야 되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수트들을 보면은요, 디펜스 트릭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펜스 트릭이. 그리고 우리가 클럽 스위치할 기회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드가 퀄리티가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3개의 수트에 디펜스 트릭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파트너가 한 9점 이상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디펜스 하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마이클 로렌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딩 하지 말고 패스해서 디펜스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파트너의 더블에 대해서 패스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핸드들 한번 볼까요? 똑같은 상황이네요. 자, 원 스페이드, 원노 더블이 왔습니다. 더블이 왔을 때 보시면 위에 핸드를 보면은요, 7장이죠, 스페이드가.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원 스페이드, 원노 더블이 왔을 때, 투 스페이드, 원래의 수트를 리비딩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리비딩 하려면요, 우리가 6장으로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6장으로 많이 하는데, 6장을 들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밸런스 쉐입이 많아요. 밸런스 쉐입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비딩을 하려면 7장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7장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6장 수트로는요, 패스를 하거나, 더블을 패스하거나 아니면 디펜스가 불안하면 세컨슛 4장짜리 있는 세컨슛을 비딩을 해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6장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밸런스 핸드로는 무조건 패스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핸드는 7장이죠. 그죠? 7장인데 파트너가 스페이드 리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클럽에서 많은 트릭이 나올 수 있는데 클럽이 우리한테 좋았구나 라는 걸 깨닫기에는 너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스페이드와 하트, 다이아몬드에서 트릭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스페이드가 7장이니까 오히려 투 스페이드 비딩을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당연히 아래쪽 핸드는 6장 스페이드이긴 하지만 밸런스하고요. 그 다음 디펜스 트릭들이 밸류가 골고루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디펜스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니까 6장이라고 투스페이드 하지 마시고 패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펜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핸드들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말인 거죠. 이번은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더블이 아니라 이번에는 파트너가 오픈을 했어요. 파트너가 오픈을 했는데 원너 트럼프 오버콜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원너 트럼프 오버콜이 들어왔는데 사우스가 자 이런 핸들을 들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들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우스는요. 자기가 스페이드가 6장을 들고 있건 몇 장을 들고 있건 HCP가 9점 이상이면 무조건 일단 더블부터 하는 게 정답이에요. 더블부터. 그런데 제가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클럽에서 파트너가 오픈하고 제가 원노 오버콜을 하니까 사우스에서 툴레벨로 응답을 해요. 근데 나중에 뚜껑 열어놓고 봤더니 점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10점쯤. 10점도 더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원너 오버콜이 아니고 제가 그냥 오버콜을 했을 때 툴레벨 비딩 하면 10점 이상이잖아요. 그런 비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건 완전히 잘못된 비딩이라는 거예요. 자, 9점 이상이면 무조건 더블입니다. 5장짜리 비딩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어떤 핸드로 응답자는 비딩을 툴레벨에서 하게 되느냐라는 주제가 되겠죠. 자, 보시면 응답자가 뉴스를 비딩하는 것은 최소 6장이고 넌펄싱이라는 거예요. 즉 약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딩 하려면 6장은 보장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왜 6장을 이야기하냐면요. 파트너가 툴레벨에서 비딩을 하잖아요. 원노 오버콜을 왔을 때. 그러면 오프너는 100에 99는 패스예요. 그러니까 6장으로 해요. 5장으로 하게 되면 싱글턴으로 패스하게 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6장을 보장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뉴스트를 비딩하는 거는 넌펄싱이지 결코 점수가 강해서 10점 이상에서 비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프너는 거의 패스예요. 투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첫 번째 핸드를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바로 이런 핸드들이 대표적으로 툴레벨에서 비딩하는 거예요. 투스페이드. 그런데 이걸 10점 이상으로 비딩하면 파트너가 당연히 패스하겠죠. 그럼 게임 놓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런 핸드로는 요런 핸드로 투스페이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응답자의 비딩은 뉴스트를 비딩하는 거는 뭐다? 6장을 보장하고 넌펄싱이다. 그리고 오프너는 패스가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거 사우스는요. 5점, 6점에 하트 5장 있잖아요. 이거 5장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특별한 컨벤션을 쓰지 않는 이상은 투하트 비딩은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자, 투하트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 파트너는 패스하겠죠. 싱글턴이어도 패스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가 크죠. 자, 그럴 바에는 그냥 패스하시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파트너가 뭐 하트 리드를 해주거나 아니면 스페이드 내가 킹으로 뭔가 리드를 잡았을 때 하트 스위치를 한다든지 해서 뭐 디펜스를 하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파트너가 오픈하고 스트롱 원노 트럼프 오버콜이 왔을 때 응답자가 툴레벨로 비딩하는 거, 뉴스를 비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위크다. 그리고 10점이 훨씬 안 되는 점수고 장수는 무조건 6장 이상이다 라는 거, 요거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제 그 원클럽, 자, 파트너가 원클럽 오픈을 하고 스트롱 원노 오버콜이 왔다고 하자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사우스가 이런 핸들을 들고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6, 7, 8점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더블 할 수도 없는 거죠. 더블하면 페널티 더블이 되는 거니까. 이런 핸드로 페널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파트너가 스페이드나 오픈한 핸드기 때문에 노트럼프 오버콜이 있었다 하더라도 스페이드나 하트 중에 2장 내지 3장 서포트만 있기만 하다면 거의 게임이 나올 수 있는 핸드잖아요. 메이저. 자, 그런데 어떻게 비딩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핸드는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좋은 핸드고, 그래서 무조건 포스페이드 또는 포아트로 마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원클럽 원노 트럼프에서 투 스페이드나 투아트를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뉴스를 툴레비에서 비딩하는 거고 파트너는 그냥 무조건 패스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투 스페이드나 투아트를 하면 파트너가 패스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딩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아트를 하거나 포스페이드를 한다면 어떤 게 파트너가 서포트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클 로렌스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원클럽 원노에 노트럼프 큐비딩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투 노트럼프 게임 폴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투 노트럼프가 큐비딩인 거잖아요. 원노 투 노트럼프 노트럼프를 큐비딩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큐비딩을 하고 그러면 파트너가 뭐라도 비딩을 하게 되면 그때 스페이드 비딩하고 그 다음에 디나이 하면 하트 비딩해서 아무튼 포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롱 노트럼프가 왔을 때 유일한 게임 폴싱 비딩은 투 노트럼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비딩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도 뭐가 소개되어 있냐면요. 스트롱 노트럼프 오버콜이 왔을 때 굉장히 유용한 컨벤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캡을 쓰는 거예요. 캡. 그래서 뭐냐면 똑같아요. 더블은 페널티. 그 다음 투클럽은 원수트니까 예를 들어서 파트너 수트를 내가 만약에 받치고 싶다. 그러면 파트너가 원다이아 오픈했는데 원다이아몬드 원노 트럼프 했을 때요. 내가 투 다이아몬드 하면 캡에서 보스 메이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투 클럽을 합니다. 그럼 투 다이아몬드 받겠죠? 그럼 패스하는 거예요. 투 다이아몬드 받칠 수 있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메이저 원수트 했다 그러면 투 클럽 하고 똑같아. 과정은 투 다이아몬드 하면 투 스페이드 투 하트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처럼 보스 메이저라면 원 클럽 원 노 트럼프 투 다이아몬드 하겠죠. 캡을 쓰게 된다면 그러면 보스 메이저니까 파트너가 둘 중에 하나 고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포를 비딩하는 거죠. 그러면 자, 스트롱 노트럼프 오버콜에 대해서 캐팔리티 컨벤션을 그대로 쓰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파트너가 메이저 오픈을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특별한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스트롱 노트럼프 오버콜에 대해서는 캐팔리티 컨벤션을 쓰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캐팔리티하고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원노 오픈했을 때 내가 캐팔리티 캡 쓰잖아요. 그거하고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요거를 쓰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원노 오버콜이 왔을 때의 내용이고요. 요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